자, 그럼 이제 전화 문자 사연들 지금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사연부터 전화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뭔가 지금 필승을 외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네. 네,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어요. 뭔가 단아가를 쓴 게 곧 뭔가 만기 전역을 하신 분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미 군대는 이미 다 전역을 하셨던 거죠? 네. 좋습니다. 뭔가 또 칼각이 잡혀있는 시청자님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평단가, 종목명,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네. 그 종목명은 네. 그 보로노이. 보로노이 그리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 좀 높아서 79,100원에 들어갔고요. 지금 비중은 31... 현재 또 움직이는 가격대랑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비중은 한 37% 정도. 알겠습니다. 비중은 37% 정도다. 지금 네. 보니까 79,000원에서 100원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떤 거일까요?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한 일주일 전에 들어갔는데, 한 2일 네네. 전에 들어갔는데, 앞으로의 이제 전망과 이제 저는 한 9만 원 이상 갈 거라고 약간 뉴스를 봐서. 목표가를. 네. 갈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보시는 분 같아요. 일주일 전에 샀는데 고민이 벌써 생긴 거예요, 우리. 네. 항상 근데 종목 사면 저도 종목 사자마자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자마자 올라가면 내가 잘 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빠지면 내가 잘못 판단을 한 거고.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79,100원이니까 딱 산자리죠. 이분 평단가 상자리거든요. 근데 네네. 또 고민이 된다는 것도 이거 저는 이해가 그쵸, 갑니다. 이해가 공감은 되죠. 돼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사신 날짜가 7월 15일 날, 그러니까 그쵸. 보로노이가 그때 급락이 나왔었을 때 그때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이제 급락이 나와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당황을 하시다가 지금 그래도 산자리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 것 같아서 오늘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앞서 뭐 칼각 말씀을 하셨는데 목소리 되게 미남이셔서 그쵸. 되게 목소리 잘생기셨을 미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투자도 되게 잘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머리 오늘 좀 짧게 잘랐는데 칼각으로다가. 사령관님. 네, 자, 잘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79,100원이고요. 지금이 79,200원이니까 산자리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보로노이가 이날 7월 15일 날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좀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7월 16일이네요. 죄송합니다. 7월 16일 날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장중에 보시면요, 밑꼬리 달리면서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크게 시장에서는 낙폭을 크게 회복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오늘 5.7%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개인적인 결론, 현 시점부터는 업사이드를 바라보면서 지금 지켜봐야 된다. 왜? 시장에서 악재가 나왔어요. 무슨 내용이냐?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VRN 110755 상당히 어렵죠. 네. 항상 바이오는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일상 임상 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자진 취하했어요. 즉 무슨 내용이냐면 국내하고 대만에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미국 쪽에서 이와 관련된 임상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FDA 공고를 받아봤더니 투약 용량 자체를 증가시키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라, 이 내용을 받아들였거든요. 공고 사항을. 근데 이대로 진행하려고 했더니 임상에 대한 이제 기간이나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 자체가 큰 폭으로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는 부분은 자진 취하를 한 이후에 국내와 대만에서 이제 1A, 1B까지 간 이후 그 결과값을, 최저급 결과값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미국 시장을 두드리겠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즉 이런 내용이 나왔었을 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4%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장중 나타났었고, 자진 취하했다는 부분을 사측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명을 하고 시장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악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이후에 밑꼬리 달면서 강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오늘 6%까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장에서 악재가 나왔었을 때 더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추가적으로 지금은 업사이드, 윗방을 바라보면서 플레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진짜 무섭기도 하고요. 참 그 기대가 되기도 하는 게 꿈의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상단 업사이드가 막혀 있는 캡이 없어요. 밸류 캡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종목의 경우에는 신고가, 역사적 고점을 새로 쓰고 있는 종목이에요. 월봉.
이게 주봉이고,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고점이 84,000원인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 만약에 뚫고 올라가게 되면 역사적 고점을 새로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흐름에서 지금 악재를 어느 정도 반영된 가격인데 추세선까지 오지도 않고 추가적으로 올라갔다는 거는 현 시점에서는 업사이드를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이 상당히 높긴 해요. 37%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요. 저는 기존의 고점 84,000원 돌파를 하게 된다면 내심 단위수가 9만 원대, 1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바이오장이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가는 바이오들은 신고가를 뚫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최근 알테오젠이나 삼천당제약, 유한양의 오스코텍 이러한 종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보로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재가 반영이 된 가격인데 최근에 깔끔하게 지지받고 기존의 고점을 뚫어내게 된다면 업사이드 열어놓고 보니까요. 1차적인 목표가는 저는 84,000원 돌파할 경우에 9만 원까지 제시를 하면서 1차 목표가 9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이 7만 원 깨지는 가격이거든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려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진짜 목표가 9만 원 맞네요. 아, 네. 네, 통하셨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일단 손절가 7만 원, 84,000원 뚫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눈높이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미남이라서 대표님이 또 특별하게 선물을 또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떡 선물 네. 세트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나고 저희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화 사연 받아봤고요. 너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카니님도 오셨고 우리 날모토 선생님도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야기들 진짜 많이 좀 하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저희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종목에 대한 고민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자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967번님의 빅텍 살펴보도록 할게요. 5,100원에 지금 45% 정도 비중을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관련한 기사들을 보니까 방위사업청장님이 우선주의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재집권이 있더라도 미국 시장 진출엔 타격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관련주들의 주가는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빅텍은 지금 보유하신 분의 평단가를 보았을 때 좀 손실권에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 좀 멀리 본다면 이런 긍정적 이슈가 있다면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우리가 방산주를 얘기를 하면요. 크게 이제 대형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 로템까지. 네. 여기에 뭐 하나 좀 더해주면 좀 부진한 한국 항공우주까지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중소형 방산주들, 보통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에서 국지 도발이 나타났다든지, 그리고 또 시장이 급락하거나 이럴 때 항상 나오는 게 빅텍, 휴니드, 스페코, 퍼스텍 이러한 중소형 방산주들이 있습니다. 결이 다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자의 대형 방산주들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과정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방산주, 자주국방에 따른 국방 예산비가 올라감에 따른 이에 따른 승인과 최근에 이제 국내 방위산업청이 납품하는 부분에 더해 수출주로서 변모하면서 리레이팅되는 실적주로서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죠. 반면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빅텍, 휴니드, 스페코, 퍼스텍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과 반대로 가는 인버스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맞아요. 빅텍이 하고 있는 쪽이 방위산업 쪽에서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기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하나 쪽에 납품하는 쪽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런 것들이 하나 쪽이 잘 나가게 되면 당연히 같이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빅텍의 추이 흐름을 보면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현 시점에서 이제 뭐 단순 실적주나 그리고 정책, 트럼프 정책과 관련돼서 연결 짓기보다는 오히려 시장과 역행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인버스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이라는 부분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신 가격이 5,100원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4,965원, 뭐 55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쵸. 딱 이러한 가격이기 때문에 손실폭 자체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나 흐름을 보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지금 현 시점 기관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윗꼬리가 세게 달린다는 얘기는
이에 따른 가격적인 매물 부담 자체가 항상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가격적으로 보았었을 때 대략 한 5,700원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팔아주는 게 좀 낫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딱 그렇죠. 최근에 한 4차례 그러한 모습이 주목상 나타났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전고점인 5,700원까지 목표가는 줄 수는 있지만 항상 딱 여기까지 갈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로는 저는 5,500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갭 상승을 한다든지 시장이 흔들리면 항상 뛰는 종목이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꼭 5,500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뉴스로 인해서 하루에 10% 이상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좀 일부는 팔아주자라고 먼저 전제하면서 말씀드리고, 손절가로는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이자 박스권 하단 기록하고 있는 가격이 한 4,500원 정도인데 이 부분을 좀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높여가지고 저라면 대략 한 4,750원 버퍼 감안해서 4,700원 말씀드릴게요. 손절가는 4,700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700원에 기술적 접근, 박스권 트레이딩 말씀드려보니까요. 5,1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4,960원인데 추가적으로 올라가길 응원하면서 지금은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망하면서 올라가기를 좀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빅텍, 유니드, 퍼스텍 등 이런 종목들은 역행을 좀 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인버스 성격이라는 점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팔자 의견 주셨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사연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왔네요.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인데 오늘 오전에 아침은 어떠셨나요? 아침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기분도 좀 우울하셨어요? 우울하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내 기분까지 동요되진 않는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좌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같이 또 기분과 동요되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현대 로템이고요. 네. 42,00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머, 시청자님 수익권에 있는 종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수익 너무 축하드려요. 현대로템 또 방산하면 또 대형주 중에 탑 오브 탑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수익 잘 내는데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어느 정도에 팔아야 될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제 언제 팔아야 되냐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한번 잘 만나볼게요. 대표님. 그쵸. 이분은 처음 하시고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되게 잘하는 편 아니에요? 일단은 수익 냈으면 고수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일단 박수부터 고수님, 드리고요. 축하드려요. 오늘 전화 주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목소리가 좋으시고요. 주식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저도 느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근데 이제 네. 현대로템 잘 사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실적과 숫자가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을 높여나가는 추세 상승,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장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실적은 잘 나오지만 시장에서 소외받는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판단을 했었을 때 올라가는 종목에 줄을 서셨다는 거는 상당히 잘 하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시장에서 새롭게 또 주도 섹터로서 3분기에 부각이 될 수 있는 쪽이 방산과 조선, 즉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쪽이 방산이거든요. 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비 의층의 자주국방 이러한 부분이 또 트럼프 수혜주로서 언급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걸 제외하더라도 실적으로서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쓸 수 있는 종목들이 방산 쪽이거든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관련 리포트를 읽어봤더니 시장에 대해서 KB증권에서는 매출 1조 400억에 영업이익 1,024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상 최초로 매출 1조 원에 영업이익 1,000억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K2 전차 수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환율 효과 그대로 노리는 부분이 있고,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이러한 부분이 또 임박을 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 자체도 살아있는 거죠. 최근에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동반해가지고 계속 신고가 가는 모습, LIG, 넥스원, 현대 로템 이러한 종목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는 이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밸류로
비교를 해드리면 지금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이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올해 기준 PR 18배, PBR 자체는 대략 한 3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ROE가 조금 더 높은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PR 자체가 12배, PBR은 2배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만 올라가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30% 이상 업사이드는 있다고 보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으로서 먼저 끌어주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나와 있는 리포트들 보시면요, 목표가 자체를 뭐 5만 5천 원, 6만 원 그 이상으로 윗선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럼 목표가에 딱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이러한 종목은 중장기 추세 추종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방산주가 우리나라 방위산업청에만 납품하게 되면 마진율 자체가 높게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수출주로 변모를 하면서 수출 비중이 올라가고 마진율도 지금은 10% 이상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즉 시장에서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는 이러한 주도주들은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신 가격이 42,000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먹고 팔아가지고 망했다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즉 0.1%든 1%든 반드시 먹고 팔자. 그러면 손절 라인을 사신 가격 42,000원보다 높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는 손절 라인 때는 43,000원 이상으로 높게 잡아보고 싶고요. 통상적으로 장대 양봉이 서면 장대 양봉을 50% 되돌림 나오는 가격, 이 부분을 저는 1차적인 손절가로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 가격이 지금 44,000원인데 약간 너무 인정머리 없잖아요. 그러면 그쵸. 43,000원으로 버퍼를 두고 지금 익절가 43,000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따로 제시 안 드릴게요. 왜? 지금 보시면 역사적 고점이거든요. 역사적 고점으로 추세 추정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은 흐름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천장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익절가 자체를 계속 높여가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추세선 꺾이기 전까지 흐름 따라가는 부분인데, 일단은 익절가 43,000원 말씀드리고 목표가로는 따로 이런 부분을 제시를 안 드리고 21선, 그러니까 일봉상 21선 꺾이기 전까지 그냥 흐름 따라가자. 그리고 좀 더 길게 보시면 주봉상 21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또 전화를 주시면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하면서 흐름 계속 따라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이 종목 어떻게 하다가 또 매수하셨어요? 지인 추천으로 와, 그 지인분은 진짜 좀 고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쨌든 저쨌든 목표가는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쭉 들고 가 보시고 손절 라인이 43,000원이니까 기분 좋은 수익 많이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선물 드릴게요. 텀블러 혹은 떡 선물 세트 있는데요. 어떤 선물 원하실까요? 떡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떡 드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노려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얘기 드렸는데, 와, 우리 카니님도 로템 차트 너무 예쁘네요. 지금 다른 분들은 왜 내가 이런 걸 안 샀을까요? 이런 생각하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뒤면은 또 우리 박 대표님의 종목, 픽, 원픽 종목들 보시면서 어떤 종목 사야 될지 그 시야를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0902번님의 넥슨 게임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1,800원에 30% 비중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넥슨 게임즈 지금 오래 가지고 있었고요. 수익이 났는데 조금 더 들고 가봐도 되는 걸까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게임 섹터에 대해서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사연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대표님께서 이 섹터에 대한 또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넥슨 게임즈 얘기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니까 22,450원이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양봉을 계속 그려내네요. 사실 넥슨 게임즈 하면 대표적으로 중소형 게임사에서는 크래프톤과 더불어서 대형주에서는 크래프톤, 넥슨 게임, 그다음에 중소형사에서는 넥슨 넥슨 게임즈, 게임즈. 이러한 종목들이 네. 실적으로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종목으로 계속 주목을 받았고요. 최근에 신작을 내놓은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크게 회도가 되기도 했었죠. 게임즈는 지금 완전 각계전투인 것 같아요. 지금. 게임주는 네, 각계전투다. 각계전투. 기존의 대장 역할을 했던 위메이드는 장영국 전 대표가 기존에 있던 지분을 다 팔고 나가면서 오히려 하락하는 반면, 최근에 신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넥슨 게임즈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게임이고 루트 슈팅 게임이에요. 사실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루트 슈팅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배틀로얄 장르와 슈팅 게임 이런 부분을 좀 일부 합쳐놓은 거고,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아이템 같은 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좀 성장 이런 부분을 도모하는 게임이거든요. 약간 질릴 수도 있다. 디아블로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네, 그것과 네. 비슷한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몬스터를 죽이면 아이템을 이렇게 떨구는 거고 아이템을 이제 저희가 그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하는 게임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게임에 그렇게 박지는 못해요. 게임은 제 처음이자 마지막 게임이 스타크래프트거든요. 아. 너무 티났나요? 2000년도. 네, 맞습니다. 그쵸. 그랬는데 저희 삼촌이 했던. 아 괜히 왠지 뒷목이 아, 땡기는데 농담입니다. 되게 많이 네. 봤어요. 남자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요즘에 e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죠. 맞습니다. 넥슨 게임즈도 네. 그와 관련돼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최근에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 또 이제 새롭게 추가적인 상승 흐름 자체가 최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대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수익권이시잖아요. 그쵸, 수익권 수익권에서 종목이요. 수익률 극대화 전략으로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8월 15일 그러니까 광복절 전후에 가지고 실적 발표 나오는 걸 확인하고요. 그때 이후에 그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컨퍼런스 콜을 통한 3분기 이후의 시장 전략을 바라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퍼스트 디센던트 지금 그 초기 뭐 스팀이라든지 뭐 이런 그 차트에서 나오고 있는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일단 넥슨 게임즈 죄송합니다. 스팀이 아니고 메타크리틱 뭐 이런 쪽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흐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고요.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그 저점 대비해 가지고 17,000원에서 22,000원까지 대략 5,000원 가까이 올라왔고 한 30% 가까이 저점 대비 올라오는 상황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수익률 극대화 관점에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종목들도 5일선 깨지기 전까지 흐름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수익권이시니까요. 네, 현 시점에서 저 지수저가 그 3일평 5일선 기준은 저는 지금 한 21,700원 정도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그러면 손절 가격은 오늘 시작했던 시가권 21,000원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5일선 깨지기 전까지 흐름 따라가 보자. 수익률 극대화 전략으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극대화 전략은 현대 로템과 마찬가지로 넥슨 게임즈도 그렇게 좀 얘기해 주셨어요. 각계 전투 속에서 넥슨 게임즈 그래도 잘 가고 있으니까요. 3분기 이후를 좀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기분 좋은 또 수익 내셨으니까 제가 떡 선물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문자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1837번님인데 삼성공조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17,100원, 17,010원에 90% 비중이에요. 굉장히 비중 많이 담으셨네요. 지금 AI 열풍으로 난방공조 시스템 기대감이 있다. 이런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도 있었으나 이후에 6월 26일 고점을 찍고 쭉 빠지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잘 올라가서 그때 좀 뭔가 타고 들어갔는데 왜 다시 좀 빠지는 거예요? 오늘 반등인가요? 이런 또 시청자님 사연이 좀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비중 좀 어떻게 보시고 대표님? 그렇죠. 일단 비중이 너무 높아요. 네. 90% 비중을 약간이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느 그쵸. 정도 수익 볼 때. 네. 그리고 이제 삼성공조 하니까 뭐 삼성그룹사냐. 그리고 또 이제 삼성 들어가니까 삼성 가볍게 생각이 들어가니까 들죠. 그러면 삼성출판사도 삼성그룹사야죠. 그건 아니고요. 네. 삼성공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고 이름에서 우리가 느껴지듯이 공조 그러니까 공기를 제어하고 조절하는 H백 관련된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보통 이러한 것들은 보통 우리가 2차 벤더로서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쪽에 납품을 해서 현대차, 기아 이런 쪽에 들어가는 이런 계열화되어 있는 이런 부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고요. 최근에 뭐 라디에이터, 오일 쿨러 뭐 이런 쪽을 지금 제품을 공급을 하는데 최근 많이 올라갔었던 이유는 사실은 수급이에요. 수급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주가가 8,700원에서 2만 원까지 한 2.5배가 거의 근 한 달 사이에 가파르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때 LG전자, 삼성전자가 H백 관련 사업을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열 에너지 관련된 관리 솔루션을 미국 쪽에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 집어넣겠다는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당시에 LG전자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때 가장 대장으로서 치고 올라갔던 게 삼성공조예요. 삼성공조. 그리고 삼성공조가 그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에 이런 공조를 하는데 왜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H백 관련된 수혜주로 언급이 되는지 저는 의아했는데 시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그렇게 있군요. 해석을 하면 사실 한올 시스템이 어. 덴소이에서 글로벌 2위 자동차 공조
부품 제조사거든요. 한올 시스템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또 즉 부분이네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테마로서 흐름을 만들고 수급이 쏠리는 종목이 대장인데 삼성공조가 그때 대장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H백 관련된 수혜주로서 언급이 되긴 하는데 실질적인 그와 관련된 납품 이력이나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것들은 없는데. 없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테마로 보고 있고요. 17,000 지금 10원에 90% 비중이 있고 지금 15,0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신 가격 대비해 가지고 대략 한 2,000원 가까이 밀려 있는 상황. 즉 한 13% 이상의 지금 손실권 기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 오늘 5.2% 물론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장중에 11%까지 올라갔다가 좀 윗꼬리 달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90%니까 하루에 그냥 5%라도 좀 파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5%라도 비중을 줄여놓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가격과 상관없이 비중을 약간씩은 줄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마주 성격상 또 언제 바람이 불지 모르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는 말씀드려볼게요. 목표가는 최근에 기록했던 2만 원 선 이런 부분이 가격적인 저항 이런 것들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로 밑단인 19,000원 말씀드리면서 좀 비중을 19,000원대까지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줄여나가보자. 꼭 여기서 수익이 안 나오더라도 비중이 90%니까 리스크 관리하면서 잘 빠져나오자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목표가 19,000원 그리고 오늘이라도 비중 좀 줄이고 완전히 손절하는 가격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이 대략 한 14,000원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4,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비중에 대한 축소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일단은 테마로 보기 때문에 19,000원에서 좀 비중 줄이는 전략으로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공조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너튜브에도 우리 꿈돌이님 오셨고 또 카디님도 어서 오세요. 여러 가지 얘기들 해주시고 계신데 여러 가지 시장의 모멘텀 어떻게 시장을 해석해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저희 주슐랭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9083번 그리고 지금 026958-9082번 9083번으로 전화 남겨주셔도 될 것 같네요. 문자 많이 오고 있어서요. 하나씩 볼까요? 0250번님의 엔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69,500원에요. 제가 한 40% 정도 들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손실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워낙 또 그동안 과거에는 또 시원스럽게 갔던 종목이다 보니까 빠졌을 때 좀 저가 메리트로 봐야 되나 하고 좀 들어가신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니까 천천히 한번 더 모아가 볼까요? 저 어떻게 보세요, 저 대표님? 엔캠은 사실은 좀 전액 관련 2차 전지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캐즘으로 인한 전기차 수요 둔화와 그리고 이에 따른 또 메탈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네. 분위기 자체는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쵸.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내일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겠지만 잠정 실적에서 어닝 쇼크를 얘기를 했었고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된다면 이에 따라서 IRA 이런 법안을 폐지를 하겠다. 보조금을 받았던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미국 시장도 지금 GM과 이런 얼티엄 셀즈 같이 공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최근 나오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엔캠은 여기에 더해서 전해액 관련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런 쪽으로 해서 일부 테마적인 성격도 띄고 있고 그리고 그 일부 특정인 수급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추세 하락 기조에 계속 이런 부분 놓여 있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일부는 좀 챙겨가십사라고도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추세 하락을 하고 있고 추세선 그 밑에서 지금 현재 역배열 구간에서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주봉상 기존의 저점을 깨고 보통 이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중천장 얘기를 하잖아요. 이중천장 얘기를 할 때 그 목선 이 부분 자체를 이미 하향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수익의 절반이라도 좀 챙겨놓고 좀 추세 하락이 되돌린 이후에 그때 가서 다시 접근하시는 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따로 가격적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자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챙길 건 챙겨가자. 절반 아니 3분의 1이라도 좀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의 1이라도 조금 더 챙겨가기 위해서는 일단
일단은 일부 좀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0250번님께는 떡 선물 세트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셔야지 선물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